예, 앞서 보신 것처럼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은 전열을 갖춰가고 있는데 야당은 아직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밖에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이제 8일에 당을 떠나셨으니까 뭐 이제 열흘 남짓 됐는데 밖에서 계속 좀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또 야권 분열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판하시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지금 지난 8일에 예. 비대위원장 자리를 그만두고서 나와서 내가 뭐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제가 지난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 단일화를 하는데 당연히 나는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국민의힘의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내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우리 당에 소속돼 있는 중진 분들께서 또 밖에 나가 계신 분들께서 이런 분들이 우리 당의 후보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후보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당 내부에 있을 적에도 이 당이 과연 정상적인 당이냐 말이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당의 후보로다가 단일화가 돼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대승을 거두었는데 예. 그러고 나서 당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대승의 요인이 뭔가 왜 여당이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거를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서 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확고한 지지 기반으로 만드는 이런 데 노력을 갖다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선거 끝나자마자 무슨 야권 무슨 통합이라고 뭐 합당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가는 정당인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합당이라든지 야권 통합 이런 논의보다는 어쨌든 이제 선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을 키워서 내년 대선을 대비해야 한다. 이게 지금 순서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작년 4월 15일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당원들의 사기도 아주 저하되고 있는 과정인데 우연케도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라고는 계기를 마련해서 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 같으면 이 국민의힘이 다시 수도권에서 소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거라고 해서 이번에 그걸 달성을 했어요. 달성을 했으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당이 좀 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반 확보에 노력을 갖다 했어야지 막연하게 무슨 뭐 합당이니 뭐니 저는 이 합당에는 별로 실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데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안철수 대표 합당 이건 거론할 가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지난주에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는데 네. 이제 역시 제3지대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3지대라는 말 자체가 의미도 없고 지금까지 제3지대가 있어 본 적도 없어요. 과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몇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건준 총리라든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다가 그냥 그만뒀을 뿐이지 예.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도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한번 내세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이 그 시도를 갖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체를 갖다 무슨 제3지대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력한 야권의 후보들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내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신다면 그것도 역시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하여튼 강력한 대통령 후보자가 밖에서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갖다가 규합을 해가지고서 대통령 선거 캠프 해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하면은 그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아직은 뭐 대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뭐 윤석열 전 총장은 제가 지난 1월 달에 예. 뭐 참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국민의 지지도가 뭐 20% 이상 30% 가까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하여튼 그 순간을 포착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그것만 남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의 소위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갖다 가지고서 출마를 하면은 그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3지대와는 다른 개념입니까? 아니, 그건 제3지대라고 다른 개념이죠. 반기문 총장이라든지 과거에 고건 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역시 제3지대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불란스에 마크롱 대통령이 소위 대선 출마를 했을 적에 누가 그 사람 보고 제3지대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갖다가 형성을 해가지고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나니까 전통적인 두 정당이 무너지고 마크론의 그 앙마시라는 정당이 하나의 다수 정당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쪽에 힘을 규합을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으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뭉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다가 이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국민의힘을 따라서 가는 후보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외부의 큰 소위 그 대통령 후보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가지고서 대통령 출마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국민의힘이 같이 합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는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위원장님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도와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는 저 정치를 좀 그만하려고 그래요. 지금 나이도 그렇고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갖다가 해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경험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뭔가 야당이 계속 지금 같은 혼란상이 대선이 가까워지면서도 이어진다면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보고 좀 도와달라 이런 꼭 요구가 있을 수도 나라의 있지 장래를 않습니까? 위해서 내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제가 생각해보고 결심을 할 거예요. 그것이 국민의힘 쪽인지 윤석열 전 총장 쪽인지 이것 지금 말씀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인 것도 그렇고 양쪽이 어떻게 결심을 하느냐를 갖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윤 전 총장과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직접 나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그분이 연락을 주신 것도 없고 연락을 하시는 것도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얘기 나올 때마다 개헌 논의 얘기가 이제 종종 의원 내각제 개헌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혹시 청와대 쪽에서 이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 그러면 혹시 밖에서라도 의견을 보태실 생각은 제가 있습니까? 보기에는 뭐 청와대가 어떤 생각하는지는 저 잘 모르겠고 예.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이 다 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앞으로 좀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각제 개헌이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양쪽 정당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지켜봐야 되는 거였어요. 예,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시간이 짧아서 네, 오늘 예.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